외대부고 실전 모의고사 서술형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6번부터 다음 그림은 이제 시험관 가열한 거죠. 산화 구리를 탄소 가루로. 그러면 이제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돼 있죠.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래요. 그러면 일단 이 가에 해당하는 물질은 CuO고 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Cu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일단 반응물이 CuO와 C, 이 탄소 가루예요. 그리고 생성물은 Cu와 CO2 이렇게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CuO가 탄소랑 만나게 되면 Cu가 생기고 CO2가 생겨요. 그래서 반응식 맞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이 CuO가 검은색, 이 Cu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석회수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석회수는 CaOH2 해서 수산화 칼슘 용액이고요. 여기에 CO2가 들어가게 되면 CaCO3라는 탄산칼슘이 생기고 H2O라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CaCO3는 결국에는 이 CaCO3라는 게 뿌옇게 흐려지게 만든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암모니아와 산소를 반응시켰대요. X와 수증기 형성되었는데,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거는 N2겠죠. N2? 여기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N2겠네요. 그래서 발생 기체 X를 N2로 쓸 수 있고요. 환원제는 결국에는 이 산소가 이렇게 수소를 가져가는 거죠. N2 지금 보면은 여기가 산소가 14개, 6개니까 지금 총 8개가 없으니까 여기가 NO2겠네요. NO2. 그래서 NO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그럼 보면 얘는 원래 산소가 14개였는데 6개로 줄었죠. 그러면 산소가 이 질소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즉 이 질소가 NH3가 산화를 하는 거예요. 산화. 그리고 O2가 환원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환원제는 NH3로 생각할 수 있고요. 산화제는 O2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예시를 참고해서 이 반응에서 산화와 환원되는 과정의 산소 이동을 서술하시오. 자, O2에서 NH3로 산소가 이동했고요. 그리고 O2는 환원되어 H2O가 되었고, 또 NH3는 산화되어 NO2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8번. 자, 질산은 수용에 구리를 넣었더니 수용이 푸른색을 띄었대요. 그럼 얘는 뭐냐면 CU가 질산은 AgNO3랑 반응하게 되면 CuNO3,2가 되고 EH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산화 물질은 이 Ag가 되겠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보면은 이게 전체 반응식에서 전자가 경우에는 참여하는 반응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C2 플러스 H. 그럼 얘가
이렇게 전자를 얻었고 얘가 전자를 잃었죠. 그러면 산화한 물질은 전자를 잃은 구리가 될 거고 환원한 물질은 이렇으면 안 돼요. 이온이 되겠죠. 이 반응식 전체 반응식은 Cu 플러스 EAG 플러스 이게 Cu 플러스 Cu2 플러스 플러스 EA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철의 재련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코크스가 불완전히 여는 연소 반응식 C 플러스 O2는 CO5가 되는데 EE가 되고 산화되는 물질은 당연히 여기 탄소가 산화 얘가 환원입니다. 자, 그리고 1의 반응에서 생성된 물질과 산화철이 반응하여 철을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이 반응에 산화되는 물질과 화환되는 물질을 쓰래요. 자, 생성된 물질 CO 와 Fe2O3 반응하면 Fe2와 CO2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식은 3, 2, 3이 될 거고요. 산화하는 물질은 얘가 산화할 거고 얘가 환원될 겁니다. 자, 다음 10번. 근데 산화한 이유는 결국에는 얘가 반대죠. 지금 반대로 썼죠? 얘가 산화고 얘가 환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산소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10번에 그림은 묽은 염산을 충분한 양의 철조각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반응은 수소기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일어나는데 그러면 철에 HCl이 반응이 되면 얘는 Fe2 플러스죠. Fe2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HFE2Cl2가 되고 H2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짜기만 반응식 써주면 두 개로 날아가죠. 얘 하나로 날아가 대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1, 즉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Cl-는 당연히 변화 없죠. 왜냐면 얘는 구격분이니까. Fe2 플러스는 증가하겠죠. 왜냐면 Fe에서 전자를 두 개 버리면서 Fe2 플러스 이렇게 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액성은 이 수소가 원래 산성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공기 중으로. 그러면 이 물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11번. 개인 송곳을 이용하여 빈 알루미늄 캔 안쪽 보호막을 긁어낸 뒤에 그 부분에 황산구리를 잠기도록 두었더니 긁힌 부분에서 구리가 석출되었대요. 그럼 산화 반응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루미늄이라는 게 Al3 플러스로 변하면서 전자 3개를 빠져나오는 이 반응식이 산화 반응식이고 구리 2 플러스가 전자를 얻으면서 구리가 되는 게 환원 반응식.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써주면 2Al 플러스 3Cu2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 Al3 플러스가 2개, 3개의 Cu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으로 써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SO4도 참여를 시켜야 되겠네요. SO4, Al2, SO4, 3 플러스 3Cu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산화의 운동시성을 다음 두 용어를 쓰세요. 두 용어를 포함해 설명하시오. 자, 산화 환원은 여기 전자를 주고받는 화학 반응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산화원의 동시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12번 항상고리 수용에 아연판을 넣었는데요. 또 똑같네요. 계속 반복이에요. 자, 전자는 ZN에서 Cu2 플러스 이동합니다. B는 Cu2 플러스. 산화되는 물질은 당연히 아연. ZN이 ZN2 플러스의 전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구리 이온 해서 Cu2 플러스가 전자 2개 얻어서 구리로 이렇게 변하는 거. 반에서 총 이온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산화수, 그러니까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죠. 얘도 마찬가지 전하가 플러스 2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가 같은 것끼리 이제 서로 맞교환이 되면은 전자의 이동, 그러니까 이온수의 변화는 절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다음 13번 그림은 묽은 염소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철못을 넣은 직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요. 자, 철못이니까 Fe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Fe 플러스 HCl의 2개 하면 FeCl2에 H2, 그래서 발생한 기체는 H2가 될 거고요. 산화되는 물질은 당연히 이 철이겠죠. 반응의 전체 화학 반응식은 Fe 플러스 EH 플러스 염화이온은 화학식을 배제하라 했으니까 요게 Fe2 플러스의 H2가 된다. 이게 정확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14번 그림은 BCl2 수용액에 충분한 금속 A를 넣은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금속 C를 넣었대요. 자, A를 넣었더니 지금 세모는 변화가 계속 없죠. 그럼 세모에 해당하는 게 Cl2에 Cl-에 해당하는 거고 이 동그라미가 B2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B가 3개 있었는데 얘가 2개의 A랑 만나서 A3 플러스 3B 이렇게 된 거죠. 이게 3 플러스고, 그리고 똑같이 EA3 플러스 있었는데 2개의 C가 들어와서 EA 플러스 EC3 플러스, 그래서 얘가 3 플러스가 될 거고요. 동그라미는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일 거고요.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다? 맞죠? 이건 일단 맞는 거고, 제가 옳지 않은 거 다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 요거 옳지 않고요, 요거는 옳고요. A이온이 C이온보다 환원되기 쉽다? 요거는 반대죠. C가 A보다 환원되기 쉽다. 나의 존재하는 양이온은 A2 플러스가 아니라 A3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3 플러스 존재해야 돼요. 하지만 다해서 금속 C는 애초에 산화된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여기서 네모가 네모로 변했으니까 여기에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산되지 않았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은 아닌 겁니다. 15번의 표는 금속 BC를 금속 A, D에 넣었더니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거래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A랑 C 그리고 B랑 D 이렇게래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얘네 둘이 반응했을 때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소리는 A라는 게 D보다는 산화되기 쉽다. 하지만 C보다는 산화되기 어렵다. B 이렇게 가지고 얘가 D 이런 식으로 산화되기 쉽겠죠. 그래서 얘에 포함된 걸 얘를 넣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금속 반응성의 크기는 C, A, B, D겠죠. 16번에 다음은 A이온과 B이온으로만 이루어진 수용액 1에 금속 C를 넣었대요. A가 지금 4개 있었고 B가 4개 있었는데 A가 2개 사라지면서 C가 2개 들어왔죠. A가 2개 사라지면서 C가 2개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금속 이온은 A 이온이 될 거고 당연히 반응성은 C가 A보다 크겠죠. 왜냐면 지금 C랑 E랑 A랑 맞교환 되었는데. 그러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C, 환원된 물질 A. 이온까지 써야 돼요. 항상. 금속 C. 그래서 M1 대 M2B는 1대 1이다. 왜냐면 지금 A가 A 이온이 두 개 나왔을 때 C가 두 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수의 비율로 맞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M1 대 M2는 당연히 1대 1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각해보면은 산화되는 양과 환원되는 양이 각각 두 개씩 이기 때문에 변화가 1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7번. 다음은 금속 A부터 C에 대한 실험이래요. 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고 A, C, B부터 C는 3 이하다. 자, A NO3 이용해 만들었고 B를 넣었고 그 다음에 C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나는 반응 전보다 감소했다. 그럼 B 값은 일단 1보다 큰 거예요. 이것도 C가 B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B가 2고 C가 3이겠죠? 왜냐면 B랑 C는 3 이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대 3이 될 거고요. 산화되는 물질은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금속 B, 환원되는 물질은 A 플러스 쓰면 됩니다. 그럼 18번. 일정량의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분말 A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자, A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3이다. 그리고 얘는 B 플러스다. 그러면 A가 3 플러스가 되려면 3B 플러스가 나와야 A 3 플러스가 되고 3B가 되겠죠? 근데 석출된 B가 2분의 3n이니까 A 금속 넣은 양도 2분의 1n이 되겠죠? 그래서 Q점은 2분의 1n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n이 될 거고 반이 지날 때 움직인 전자는 총 2분의 3n이겠죠? 왜냐면 B 플러스가 B로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씩 움직여야 되는데 총 2분의 3n 몰만큼 있어야 되니까 알짜기원 반응식은 A 플러스 3B 플러스는 A 3 플러스의 3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쭉 넘어가서 37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형태의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거래요. 가에 들어간 에너지. 자, 여기 마찰시켰고 연소시켰고 뭐 전열기고 하면 열에너지죠. 나에 들어간 에너지 전환은 전기랑 빛이 바뀌는 거니까 빛을 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이 한 가지가 되겠네요. 38번에 자, 열기관 A는 Q1이 900줄 그리고 Q2가 700줄이면 W로 200줄 내보내겠죠? 그래서 A가 한 일의 양은 뭐 200줄이 될 거고 B가 한 양은 대시해서 X 300 이렇게 되고 A, B가 한 일의 양 같으니까 200줄. 그럼 X 값은 500줄이 되겠죠? 그러면 500분의 200을 해주고 0.4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39번. 공급한 열 Q1이고 그러면 W0가 이거래요. 공급한 열과 한 열 그리고 방출한 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한 1은 B가 A의 3배다. 얘가 1.1배다. 그러면 W0 플러스 1.1 Q2가 Q1이고 마찬가지로 3W0가 Q2랑 더하면 Q1이니까 이 둘이 같다라고 해주면 빼주면 2W0 마이너스 0.1 Q2는 0 따라서 2W0는 0.1 Q2 그래서 Q2 값은
20W0겠네요. 그래서 얘를 20W0라 생각해주면 22W0, 얘는 20W0니까 이 Q1에 해당하는 값이 23W0겠죠? 그러면 열 효율은 23W0분의 3W0가 된 23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자, 이 표를 보고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를 하기 위해 가장 적은 열이 공급되는 열기관, 즉 열 효율이 최대인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 효율이 가장 최대인 거, 그쵸? 가장 적은 열을 공급해야 되니까 열 효율이 최대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A 보면 EQ0가 공급열, Q0가 방출열, 그럼 나머지 차이 Q0가 해준 일의 양. 따라서 A는 50%, 요거 차이, 그러니까 4Q0, B의 4Q0랑 Q0 차이 3Q0, 따라서 75%. C 보면 4Q0에 3Q0 차이 Q0 25%, 6Q0, 2Q0 해서 차이 4Q0, 그러면 3분의 2니까 대략 66.6%. E는 8Q0, 5Q0니까 8분의 3 해서 37.5%. 따라서 열효율이 최대인 거는 B가 되고 75%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4Q0에서 4Q0 마이너스 Q0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자, 41번 마지막 문제예요. 그림은 에너지 제로하우스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나타내는 거래요.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의 정의를 있는 대로 쓰세요. 자, 먼저 액티브 하우스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얻는 형태, 이거고요.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는 주택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형태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인다.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기술은 이 문제에서는 풍력 발전이랑 태양전지 이런 거 쓰면 되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인가? 패시브 기술은 단열재, 그리고 연솔실 차단 차고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